그 손 지금 당장 내리세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한마디에 복싱 체육관 안이 얼어붙었어요. 땀 흘리며 훈련하던 학생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샌드백을 두들기던 회원들의 주먹도 공중에서 멈췄거든요. 조폭 두목 박철민의 손이 14세 여학생 윤지영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손을 향해 누군가 단호하게 제지한 거예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코너 샌드백 옆에 서 있던 여성,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강민서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건은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작은 복싱 체육관에서 시작됐어요. 3층 건물 2층에 자리한 이곳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운영된 곳이었거든요. 관장 최동욱은 올해 55, 젊은 시절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 이 체육관을 열어 동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반은 주로 학생들과 직장인 회원들로 붐볐죠.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자 샌드백을 치거나 링 위에서 스파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윤지영 원투 펀치 자세 좋아. 그렇게 계속해 최동욱이 학생들을 격려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체육관 안은 활기가 넘쳤거든요. 땀 냄새와 가죽 장갑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두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죠. 벽면엔 낡은 복싱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구석엔 오래된 트로피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한쪽 코너에서 조용히 샌드백을 치고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강민서 38세, 검은색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 부분이 살짝 찢어져서 그 틈으로 뭔가 보였어요. 문신이었죠. 자세히 보면 삼지창 모양의 날개가 달린 특수한 마크였어요. 해군 특수전단 UDT를 상징하는 문신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회원으로만 생각했어요. 강민서는 규칙적으로 샌드백을 가격하고 있었어요. 원투, 원투, 훅. 정확하고 강한 펀치였지만 과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곳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그녀는 5년 전까지 해군 UDT 특임대 소령이었거든요.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수없이 많은 작전을 수행했죠. 하지만 5년 전 모 항구 도시에서 벌어진 인질 구출 작전 중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을 구하려다 작전이 실패했고 그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전역을 했어요. 전우 한 명이 그 작전에서 목숨을 잃었죠. 민간인을 먼저 구해, 그게 우리 임무야 죽어가던 전우. 김태훈 상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강민서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전우도 잃고 자신도 군복을 벗어야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어떤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며 복싱 체육관에 다니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어요. 체육관 출입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5명의 남자들이 들어왔거든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박철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뒤따라 들어온 넷은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죠. 모두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여기 관장 누구야? 박철민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최동욱이 학생들을 뒤로 물리고 앞으로 나섰죠. 제가 관장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지만 이미 긴장한 게 보였어요. 박철민이 비웃으며 체육관 안을 둘러봤어요. 이 동네 체육관, 식당, 편의점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 모르셨어요. 관리비 내야죠. 뒤따라온 조폭 하나가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형님, 여기 2년 동안 한 푼도 안 냈대요. 최동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관리비요? 여긴 제가 20년 넘게 운영한 곳이고 저는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세금은 나라에 내는 거고 관리비는 우리한테 내는 거야. 이해 못해 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여긴 체육관이라 금연인데요. 최동욱이 제지하려 했지만 박철민은 이미 불을 붙이고 있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관리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야.
밀린 거 합치면 4,800만 원이네. 오늘부터 시작할까? 최동욱의 눈이 커졌어요. 이 200만 원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낼 수 없어요.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박철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못 낸다고 그가 옆에 있던 샌드백을 주먹으로 쾅 쳤어요. 샌드백이 크게 흔들렸죠. 그럼 여기서 장사 못하는 거야.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냈어요. 칼날을 펼치더니 샌드백을 향해 휘둘렀거든요. 치익 소리와 함께 샌드백이 찢어지고 안에 모래가 쏟아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의학 부모들이 아이들을 뒤로 끌어안았죠. 회원들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최동욱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조폭 하나가 그를 밀쳐냈어요. 관장, 가만히 있어. 최동욱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거든요. 아저씨 14세 윤지영이 관장을 도우려고 달려갔어요. 그 순간 박철민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죠. 야,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윤지영이 아파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파요. 놔주세요. 그녀의 엄마 이수진이 뛰어가려 했지만 다른 조폭이 팔을 잡아막았어요. 아줌마도 가만히 있어. 체육관 안이 공포로 얼어붙었어요. 회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지만 조폭 하나가 눈치채고 소리쳤죠. 야, 누가 폰 만지면 그냥 안 둬. 그 회원이 황급히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철민이 윤지영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관장, 잘 들어. 일주일 안에 돈 준비 못하면 이 체육관 불타는 거야. 알아들었어. 최동욱은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다른 회원들도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상대는 5명이고 칼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코너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던 강민서가 멈췄죠.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왼쪽 어깨에 특수전단 문신이 형광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개입하지 마. 다시는 분쟁에 휘말리지 말자고 다짐했잖아.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지영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꽂혔죠. 놓아주세요. 아파요. 전후 김태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민간인을 먼저 구해. 그게 우리 임무야. 강민서의 손이 떨렸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충돌하고 있었죠.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목에 찬 낡은 군용 시계가 보였죠. 전역하던 날 전우들이 선물해준 시계였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누군가 다치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윤지영의 비명이 더 커졌죠. 엄마 박철민이 그녀를 더 거칠게 다루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 딸 놔주세요. 제가 돈 구해볼게요. 안 돼. 강민서의 내면에서 뭔가 터졌어요. 전우와의 약속,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임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장갑을 완전히 벗고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박철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회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분 뭐 하려는 거야? 위험해. 말려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강민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2걸음, 3걸음. 박철민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죠. 박철민이 강민서를 발견했어요. 저기 또 용감한 아가씨가 있네. 비웃음을 지으며 조롱했죠. 조폭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강민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얼굴, 특수부대 시절 작전 투입 직전의 그 표정이었거든요. 최동욱이 바닥에서 외쳤어요. 민서 씨 위험해요. 괜히 나서지 마세요. 하지만 강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박철민을 향해 계속 걸어갔죠. 그녀의 시선은 박철민이 윤지영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그 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2m, 3m 박철민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강민서의 머릿속에선 순식간에 계산이 끝나고 있었죠. 적의 수 5, 흉기 소지 확인, 민간인 위치 파악, 출입구 거리 측정. UDT 시절 매일 훈련했던 상황 판단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칼을 강민서에게 겨누며 소리쳤어요. 야 아가씨,
가만히 있어. 안 다치고 싶으면 말이야 하지만 강민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침착하게 다가갔죠.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1미터 거리까지 왔을 때 강민서가 입을 열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던졌죠. 그 손 지금 당장 내리세요. 그 손 지금 당장 내리세요. 강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체육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박철민이 비웃으며 강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뭐야 이 여자 영웅 놀이하려고 옆에 있던 조폭 하나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형님, 저 여자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철민이 칼을 강민서에게 겨누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가씨,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조용히 구석 가서 운동이나 해. 안 그러면 다쳐. 하지만 강민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죠. 왼쪽 어깨에 UDT 문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녀는 박철민의 손, 정확히는 윤지영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그 오른손만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거리 0.8m, 각도 45도, 목표물 오른쪽 손목.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강민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놓으세요. 박철민이 발끈했죠. 이 여자가 진짜 그가 윤지영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윤지영이 비명을 질렀거든요. 아야 이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제발 우리 딸 놔줘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민서가 움직였죠.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했거든요. 그녀는 왼발을 축으로 돌며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었어요. 동시에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죠. 박철민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박철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서의 손가락이 박철민의 손목 압박점을 정확히 눌렀어요. UDT 근접 전투술 CQC의 기본 제압 기술이었죠. 손목 관절을 살짝만 비틀자 박철민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윤지영의 머리채에서 손이 저절로 떨어졌거든요. 엄마 윤지영이 황급히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이 여자가 지금 박철민이 왼손으로 강민서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강민서는 이미 그의 오른팔을 확보한 상태였죠. 그녀는 박철민의 팔꿈치를 자신의 왼쪽 어깨에 걸치며 아래로 눌렀어요. 관절기 제압술이었거든요. 끄악 박철민이 신음을 냈어요. 팔꿈치가 꺾이는 고통에 무릎이 굽혀졌죠. 3초. 단 3초 만에 박철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저게 뭐야. 순식간에 최동욱도 눈을 크게 떴죠. 민서 씨가 저렇게 강했어. 박철민이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구르더니 멀리 날아갔죠. 강민서는 발로 그 칼을 더 멀리 차냈어요. 칼이 체육관 구석 화장실 쪽으로 굴러갔거든요. 형님, 조폭 넷이 황급히 달려들었어요. 제일 앞에 있던 놈이 주먹을 휘둘렀죠. 이 여자 놔. 하지만 강민서는 박철민을 놓지 않은 채 상체를 살짝 숙였어요. 주먹이 그녀의 머리 위로 허공을 갈랐죠. 동시에 강민서의 왼발이 움직였어요. 로우킥도 아니고 그냥 발바닥으로 밀어내는 킥이었는데 정확히 그 조폭의 무릎을 타격했어요. 의학 조폭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거든요. 2초. 두 번째 조폭이 쓰러졌어요. 강민서는 여전히 박철민의 팔을 제압한 채였죠. 세 번째 조폭이 뒤에서 강민서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강민서는 100m가 달린 것처럼 뒤를 보지 않고도 정확히 타이밍을 알고 있었거든요. 발소리, 호흡소리, 공기의 움직임. UDT 훈련 때 수없이 반복했던 상황 인식 능력이었어요. 강민서가 박철민을 놓고 몸을 낮추며 뒤로 돌았어요. 세 번째 조폭의 팔이 허공을 휘젓고 지나갔죠. 그 순간 강민서의 오른쪽 팔꿈치가 그 조폭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컥 조폭이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또 2초. 세 번째 조폭 제압 완료. 회원들이 입을 벌리고 지켜봤어요. 완전 액션 영화 같은데 저 여자분 뭐야? 진짜 숙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조폭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야, 한꺼번에 가. 둘이 양쪽에서 강민서를 에워싸려 했죠. 하지만 강민서는 침착했어요.
왼쪽 조폭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주먹이 빗나갔죠. 동시에 오른쪽 조폭의 발차기가 날아왔어요. 강민서는 그 발을 손으로 잡았어요. 정확히 발목 부분을 움켜쥐더니 위로 밀어 올렸거든요. 우악 조폭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갔어요. 강민서는 잡았던 발을 놓고 왼쪽 조폭에게 돌아섰죠. 그 조폭이 다시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강민서는 그 주먹을 손목으로 쳐냈어요. 정확한 각도로 가격하자 조폭의 주먹이 옆으로 빗나갔죠. 이어서 강민서의 오른손이 그 조폭의 멱살을 잡았어요. 단단히 잡고는 아래로 확 당겼거든요. 조폭의 상체가 앞으로 쏠렸어요. 동시에 강민서의 왼쪽 무릎이 올라왔죠.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조폭이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거든요. 총 8초. 박철민을 포함해 5명 모두 무력화됐어요. 강민서는 숨 한 번 크게 쉬지 않았어요. 운동복에 땀 한 방울 추가로 흐르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 놀란 표정의 회원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최동욱. 괜찮으세요? 강민서가 윤지영에게 다가갔어요. 윤지영은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죠. 네네, 괜찮아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서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최동욱을 바라봤어요. 관장, 경찰 부르세요. 최동욱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네네, 지금 바로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힘들 정도였죠. 다른 회원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일을 촬영하지 못한 게 아쉬워하는 표정들이었거든요. 박철민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팔꿈치를 부여잡으며 이를 갈았죠. 이 여자가 진짜 하지만 강민서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박철민이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움찔했어요. 저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신음했어요. 형님, 저 여자 뭐야, 보통이 아닌데 완전 프로잖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민이 강민서를 노려보며 물었죠. 야, 너 정체가 뭐야? 그냥 일반인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강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체육관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경찰이 올 때까지 이들을 감시하는 눈빛이었어요. 회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 혹시 무술 배우신 분이세요? 움직임이 완전 강민서가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 고수시잖아요. 다른 회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최동욱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죠. 경찰이 5분 안에 온대요. 알겠습니다. 강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박철민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거든요. 강민서가 재빠르게 다가가 그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뭐 하려는 거예요? 박철민이 발끈했죠. 내 폰이야, 돌려줘. 하지만 강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방금 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참이었거든요. 백업 부르려 했죠. 강민서가 휴대폰을 최동욱에게 건넸어요. 관장, 이거 경찰 올 때까지 보관하세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최동욱이 받아들었죠. 박철민이 이를 갈았어요. 너 진짜 죽고 싶어? 강민서가 차갑게 웃었어요. 협박도 범죄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회원 몇 명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입을 다물었죠. 조폭들도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어요. 정우진, 28세, 체육 전문 기자였죠. 그는 개인 운동차 이 체육관에 왔다가 전 과정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거예요. 박철민이 칼로 샌드백을 찢는 장면, 윤지영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그리고 강민서가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담았거든요. 정우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특종이야. 진짜 특종이라고. 저 여자분 절대 일반인이 아니야. 그는 강민서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움직임, 타이밍, 정확성. 모두 전문가의 그것이었죠.
혹시 특수부대 출신 그의 머릿속에 가설이 떠올랐어요. 강민서는 조폭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손목에 군용시계를 흘깃 보며 시간을 확인했죠. 경찰이 3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했거든요. 박철민이 바닥에 앉아 강민서를 노려봤어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너 기억해둬. 우리 이렇게 안 끝나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조폭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형님, 백업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폰 있는 놈 연락해. 한 조폭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강민서가 이미 눈치챘죠. 휴대폰 내려놓으세요. 차갑게 말했어요. 조폭이 움찔했지만 휴대폰을 숨기려 했어요. 강민서가 2걸음 다가가자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거든요. 알았어, 알았다고. 회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완전 쫄았네. 조폭이 저렇게 무서워하는 거 처음 봐. 박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죠.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용삐용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최동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경찰이 오네요. 회원들도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끝나겠다. 하지만 박철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경찰 좋지.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옆에 조폭이 낄낄거렸죠. 형님 아는 순경 있잖아요. 강민서가 그 대화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설마 경찰과 유착이. 과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체육관 앞에 순찰차 한 대가 섰어요. 차에서 2명의 경찰관이 내렸죠. 앞서 나온 사람은 김동식 42세 경찰관이었어요. 뒤따라 나온 건 젊은 순경 이재훈이었고요. 김동식이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조폭들에게 향했죠. 최동욱이 급히 다가갔어요. 경찰, 저 사람들이 우리 체육관에 와서 보호비를 요구하고 칼로 기물을 파손했어요. 그리고 학생을 위협했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거든요. 김동식이 노트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피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박철민에게 닿는 순간 묘하게 표정이 변했어요. 박철민도 김동식을 알아봤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김 경찰관. 여기서 뵙네요. 김동식이 짧게 기침을 했어요. 박 사장. 여기 왜 계십니까? 둘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회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 둘 아는 사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강민서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동식의 미묘한 표정 변화, 박철민의 여유로운 태도. 뭔가 꼬인다는 느낌이 왔죠. 유착 관계구나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손목에 군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풀지 않았거든요. 김동식이 박철민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민이 일어서며 팔꿈치를 부여잡았어요. 경찰관, 저 여자 좀 보세요. 손가락으로 강민서를 가리켰죠. 저 여자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김동식의 눈빛이 강민서에게 향했어요. 잠깐만요. 최동욱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먼저 하지만 박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체육관에 운동하러 왔다가 저 여자한테 공격당한 겁니다. 옆에 있던 조폭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저 여자 완전 위험한 사람이에요. 김동식이 강민서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신고 내용과 다른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민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이 관장에게 보호비를 요구했어요. 거부하자 칼로 샌드백을 찢고 14세 학생의 머리채를 잡았죠. 그래서 제가 제지한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박철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보호비요. 무슨 증거 있어요? 그리고 칼은 또 뭐예요? 김동식이 주위를 둘러봤죠. 칼이 어디 있습니까? 최동욱이 화장실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구석에 젊은 순경 이재훈이 달려가 찾았지만 칼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회원들이 술렁거렸어요.
분명 거기로 날아갔는데 맞아. 내가 봤어 하지만 칼은 사라진 상태였죠. 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칼이 없네요.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누군가 미리 칼을 치웠구나. 아마 경찰 오기 전에 조폭 중 하나가 몰래 숨겼을 거예요. 김동식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증거물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최동욱이 답답해하며 소리쳤죠. CCTV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카메라 3대 있어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어요. 실제로 체육관 구석구석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김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CCTV 영상 확인해보죠. 최동욱이 사무실로 달려가 녹화 장비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모두가 당황했죠. 화면이 까맣게 나왔거든요. 이게 왜 최동욱이 당황해서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철민이 낄낄거렸어요. CCTV가 고장난 모양인데요. 조폭 하나가 거들었죠. 원래 여기 CCTV 오래돼서 자주 고장난다더니 강민서가 녹화 장비를 자세히 봤어요. 전원 코드가 살짝 빠져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뺀 거예요. 경찰 오기 전에 증거를 인멸했구나. 이거 일부러 뺀 거예요. 강민서가 코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동식이 고개를 저었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래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 누가 실수로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박철민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증거도 없는데 우릴 범인 취급하시면 안 되죠. 회원들이 분노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다 봤는데. 하지만 김동식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 딸이 저 사람한테 머리채를 잡혔어요. 여기 봐요. 윤지영의 머리를 보여줬지만 외상은 없었죠. 박철민이 세게 잡지는 않았거든요. 김동식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외상이 없으면 폭행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최동욱이 분해서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김동식이 차갑게 대답했죠.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박철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경찰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예요. 저 여자 좀 보세요. 팔꿈치를 보여줬죠. 붉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강민서가 관절기를 걸었을 때 생긴 상처였거든요. 이거 폭행 아니에요. 게다가 저 여자 완전 고수예요. 우리 5명을 혼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다른 조폭들도 일어나서 자신들의 상처를 보여줬어요. 저도 무릎 다쳤어요. 저는 명치 맞아서 숨도 못 쉬겠어요. 김동식이 강민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5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강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하지만 정당방위였어요. 저들이 먼저 학생을 위협했고. 김동식이 말을 끊었어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지만 5명에게 상해를 입힌 건 과잉방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박철민이 신이 나서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폭행을 해요. 게다가 저 여자 무술 고수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황당해했어요. 저 조폭들이 일반인이래 완전 뻔뻔한데 하지만 김동식은 듣지 않는 척했죠. 이재훈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근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김동식이 눈빛으로 제지했어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 강민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어요. 김동식이 박철민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명확했죠. 유착관계가 생각보다 깊구나.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수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칼은 사라졌고 CCTV는 작동하지 않고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박철민이 공세를 이어갔어요. 경찰관, 저 여자 신원 확인 좀 해보세요. 저렇게 위험한 사람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김동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강민서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죠. 김동식이 확인하며 이름을 읽었어요. 강민서 38세.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강민서가 짧게 대답했어요. 김동식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물었죠. 회사원이 저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강민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운동 좀 했어요. 무슨 운동인데요? 김동식이 캐묻기 시작했어요. 강민서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불명예 전역 사실은 더더욱.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자 김동식이 더 의심했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뭔가 숨기시는 게 있나 보네요. 박철민이 거들었어요. 경찰관, 저 여자 수상해요. 일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최동욱이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민서 씨는 피해자를 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가 김동식이 날카롭게 대꾸했죠. 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선 일방적인 폭행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회원들이 항의했어요. 우리가 다 목격했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요. 김동식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목격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기 회원들이니까 당연히 편들 수 있죠. 교묘하게 목격자들의 신뢰성까지 깎아내렸어요. 이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죠. 제 딸이 위협당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박철민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경찰관, 우리 합의 안 할 겁니다. 저 여자 고소할 거예요. 폭행죄로요. 조폭들도 동조했죠. 맞아요. 우리 병원 가서 진단서 받을 거예요.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김동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서를 봤어요. 피해자들이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행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원들이 발끈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구해준 사람을 연행하겠다고요. 하지만 김동식은 단호했죠. 법적 절차입니다. 거부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될 수 있어요. 강민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저항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강민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최동욱이 달려와 손을 잡았죠. 민서 씨,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강민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됐죠. 증거도 없고 경찰도 상대편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동식이 수갑을 꺼냈어요. 손목 내밀어 주세요. 회원들이 비명을 질렀죠. 수갑까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김동식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폭행 용의자 연행 절차입니다. 수갑이 강민서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죠. 박철민이 승리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잘 가요, 아가씨. 감방에서 후회하세요. 조폭들도 낄낄거렸죠. 강민서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차가운 눈빛이었거든요. 김동식이 강민서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정우진이 휴대폰을 만졌어요. 그의 휴대폰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박철민이 칼로 샌드백을 찢는 장면, 윤지영을 위협하는 장면, 강민서가 정당방위로 제압하는 장면. 하지만 그는 아직 나서지 않았어요. 지금 공개하면 저 경찰한테 압수당할 수도 있어. 타이밍을 봐야 해. 강민서가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회원들이 항의하며 따라왔죠. 이건 잘못됐어요. 민서 씨가 우릴 구해줬는데 하지만 김동식은 듣지 않았어요. 박철민과 조폭들은 체육관 앞에서 웃으며 지켜봤죠. 순찰차에 오르기 직전 강민서가 체육관을 돌아봤어요. 최동욱의 안타까운 표정, 이수진이 딸을 안고 우는 모습, 회원들의 분노한 얼굴. 그리고 구석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정우진의 모습도 보였죠. 저 기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김동식이 차 문을 열며 말했어요. 타세요. 강민서가 차에 올랐어요. 수갑 찬 손이 불편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어요. 순찰차가 출발하는 순간 체육관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민서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증명할게요. 하지만 차 안의 강민서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증거도 없고 경찰도 적이고 자신을 믿어주는 건 목격자들 뿐인데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번엔 정말 곤란한데 손목에 군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전후 김태훈의 얼굴이 떠올랐죠. 민서,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죽기 직전 전후가 했던 말이었어요. 강민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순찰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체육관 앞엔 박철민과 조폭들이 서서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정우진의 휴대폰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순찰차가 체육관에서 500m쯤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강민서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수갑찬 손목이 불편했지만 표정엔 변화가 없었어요. 김동식이 백미러로 그녀를 흘깃 보며 말했어요. 곧 파출소 도착합니다. 거기서 조서받을 거예요. 강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손목의 군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김동식의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화면엔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떴죠. 김동식이 은근슬쩍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 사장 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경찰관 잘했어요. 저 여자 단단히 혼내줘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김동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강민서는 그 대화를 모두 들었어요. 역시 깊은 유착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이재훈 순경이 운전석에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 근데 정말 저 여자분이 잘못한 게 맞나요? 목격자들 진술이 다 김동식이 날카롭게 끊었어요. 재훈아, 넌 신참이니까 모르는 거야. 현장은 복잡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순찰차는 계속 파출소를 향해 달렸어요. 한편 체육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민서가 끌려간 직후 회원들이 최동욱 주위에 모였거든요. 관장,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민서 씨 구해야죠.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최동욱도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죠. 나도 알아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CCTV도 안 되고. 이수진이 윤지영을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분이 우리 딸 구해줬는데 이렇게 되다니. 윤지영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엄마, 언니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도와줬어요. 주위 회원들도 답답해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경찰이 저렇게 편파적이어도 되는 거야. 박철민과 조폭들은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잘 됐지 뭐. 건방진 여자 혼났네. 형님, 우리 이제 관리비 받으면 되죠.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동욱을 봤어요. 관장, 일주일 안에 4,800만 원 준비하세요. 아시죠? 최동욱이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 체육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정우진이 일어섰어요.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앞으로 걸어 나왔죠.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안 돼.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죠. 잠깐만요,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정우진에게 향했어요. 최동욱이 물었죠. 우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정우진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요? 정우진이 화면을 켜며 말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저 사람들이 칼로 샌드백 찢는 것, 학생 위협하는 것, 그리고 강민서 씨가 정당방위로 막는 것까지요. 최동욱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제가 체육기자거든요. 특종 감각으로 처음부터 녹화했어요. 정우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죠. 화면에는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칼을 꺼내는 장면, 샌드백을 찢는 장면, 윤지영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회원들이 환호했어요. 우와, 이거면 증거 확실하잖아. 민서 씨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가 황급히 정우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야, 그거 불법 촬영이야. 초상권 침해라고. 조폭들도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거 당장 지워.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둬. 정우진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범죄 행위 촬영은 합법이에요.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휴대폰은 꽉 쥐고 있었죠. 박철민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일이 네. 하지만 최동욱과 회원들이 정우진 앞을 막았어요. 안 돼요. 우진 씨 보호해야죠. 박철민이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너희 지금 방해하는 거야. 하지만 회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15명이 벽을 만들어 정우진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 영상은 민서 씨 구할 유일한 증거라고요. 정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자신의 이메일로 백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죠. 박철민이 그걸 보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증거 보존하는 거예요. 정우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윤지영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저도 증거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낸 거예요. 최동욱이 놀라며 물었어요. 수진 씨, 무슨 증거요? 이수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이요. 저 사람이 보호비 요구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회원들이 또 환호했어요. 녹음까지 있어 완벽하잖아. 이수진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박철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관리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야. 밀린 거 합치면 4,800만 원이네. 최동욱의 항해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박철민의 협박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일주일 안에 돈 준비 못하면 이 체육관 불타는 거야.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농담이었어. 말을 더듬었죠. 조폭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형님, 이거 큰일인데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제 딸을 위협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최동욱도 나섰어요. 저도 있습니다. 사무실로 달려가더니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어요. 이건 지난 6개월간 주변 상인들한테 받은 제보예요. 모두 저 사람들한테 보호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죠.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식당 사장, 편의점 주인, 세탁소 사장.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회원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잖아. 당장 경찰한테 보내야죠.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기사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본사에 제출할게요. 그가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죠. 박철민이 급해졌어요. 야, 잠깐만, 우리 합의할 수 있잖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돈 얼마 줄까요? 조용히 넘어가요. 하지만 최동욱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안 됩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회원들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요. 정우진이 20분 만에 기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복싱장 조폭 보호비 갈취, 시민 영웅 오히려 연행되었죠. 기사에는 영상 링크와 녹음 파일,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제보 내용까지 모두 담았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정의를 실천한 시민이 오히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이 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업로드합니다. 정우진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기사가 온라인 매체에 실시간으로 올라갔죠. 동시에 그는 영상을 SNS에도 공유했어요. 제목을 달았어요. 복싱장에서 벌어진 실화, 조폭 BS 여군 UDT 출신 해시태그도 여러 개 달았죠. 해시태그 정에 해시태그 참교육 해시태그 복싱장 사건. 업로드된 지 5분도 안 돼서 조회수가 1000을 넘었어요. 10분 만에 5000, 20분 만에 2만.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조폭들 완전 쓰레기네. 여자분 멋있다.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공유와 리트윗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어요. 최동욱이 정우진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벌써 이렇게. 내 SNS 확산 속도는 정말 빠르거든요. 정우진이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뛰었어요. 30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죠. 박철민이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얼굴이 영상에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칼을 휘두르는 모습, 학생을 위협하는 모습. 모든 게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이런 말을 잊지 못했죠. 조폭들도 휴대폰을 보며 당황했어요. 형님, 우리 얼굴 다 나왔어요. 댓글 봐요. 완전 난리예요. 정우진이 추가로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찰청 민원실에 정식 제보하겠습니다. 영상, 녹음, 제보 내용을 모두 첨부해서 전송했죠. 동시에 검찰청 시민 제보 사이트에도 올렸어요. 방송국 제보 데스크에도 보내야겠네요. 그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회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국민신문고에도 올려야죠. 좋은 생각이에요. 정우진이 거기에도 제보를 올렸어요.
제목은 부패 경찰관의 편파 수사, 시민 구한 영웅 부당 연행이었죠. 이수진도 자신의 SNS에 녹음 파일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제 딸을 구해준 분이 오히려 수갑을 찼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그녀의 친구들이 바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커뮤니티에도 퍼졌죠. 분노한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경찰 이름 공개해야죠. 저 조폭들 처벌해야 해. 40분이 지났을 때 정우진의 기사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복싱장 사건이 올라왔죠. 7번째였어요. 5분 후엔 4번째로 올라갔어요. 언론사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기사 출처가 어디냐, 인터뷰 가능하냐, 정우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죠. 1시간이 지났을 때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민서라는 이름이 올라왔죠. 사람들이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서가 누구야? UDT 출신이래. 진짜 영웅이네. 박철민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휴대폰엔 협박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거든요. 너 죽었다. 조폭 주제에 경찰 유착 밝혀질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동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경찰관, 큰일 났어요. 영상이 퍼졌어요. 김동식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죠. 뭐라고요? 지금 인터넷 난리예요. 우리 다 끝났어요. 김동식이 서둘러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이름도 기사에 나와 있었죠. 현장 경찰 김동식, 편파 수사 의혹. 댓글엔 그를 비난하는 글이 가득했어요. 저 경찰 파면해야 해. 유착관계 수사하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파출소장 전화가 김동식에게 걸려왔어요. 김 경찰관, 지금 당장 본청으로 오세요. 서장이 부르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이재훈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선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김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뒷좌석에 강민서를 힐끗 봤죠. 강민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본청에선 비상이 걸렸어요. 서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지금 언론이 난리예요. 당장 해명 자료 준비하고 김동식 경위 조사 들어가세요. 담당 팀장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내사과에서도 움직였어요. 김동식과 박철민의 관계 조사 시작합니다. 검찰청에서도 제보를 접수했어요. 담당 검사가 영상을 확인하더니 즉시 지시했죠.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 폭행이에요. 긴급 체포영장 청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뉴스 데스크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어요. 오늘 메인 뉴스감이에요. 취재팀 현장으로 보내세요.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체육관으로 출발했죠. 체육관에선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됐다. 이제 민서 씨 풀려나겠다. 진실이 이겼어. 정우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본청에서 긴급 지시 떨어졌대요. 김동식 경위 조사 들어간답니다. 최동욱이 주먹을 불끈 쥐었죠. 잘 됐어. 박철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죠. 조폭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형님, 우리 어떡해요? 끝났어. 다 끝났다고 박철민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열렸어요. 방송국 취재팀이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사건 현장이죠. 카메라가 켜졌어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최동욱에게 다가갔죠. 관장이신가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네, 말씀드릴게요. 최동욱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실시간 뉴스 속보가 나갔어요. 복싱장 조폭 보호비 사건, 시민 영웅 부당 연행. 강민서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박철민과 조폭들의 얼굴은 선명하게 나왔죠.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순찰차 안에서 강민서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수갑찬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꺼냈죠. 화면엔 최동욱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민서 씨, 증거 나왔어요. 영상, 녹음 다 있어요. 곧 풀려나실 거예요. 강민서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김동식이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물었죠. 무슨 문자입니까?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나왔답니다. 강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김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도 울렸죠. 파출소장이었어요. 김경위,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본청으로 오세요. 서장 긴급 지시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김동식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인터넷 봐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 복싱장 사건 영상이 다 퍼졌다고요. 파출소장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동식이 황급히 차를 세웠어요.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복싱장 사건이 떠 있었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정우진이 쓴 글이 나왔어요. 영상 링크를 눌렀고 모든 진실이 화면에 펼쳐졌죠. 박철민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 윤지영을 위협하는 장면, 강민서가 정당방위로 막는 장면. 김동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런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재훈이 옆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죠. 선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분이 정당방위였다고요. 김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댓글창을 봤는데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수천 개였거든요. 김동식 경위 파면하라, 부패 경찰 조사해야 해, 유착관계 밝혀라. 김동식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죠. 이번엔 경찰청 감사관실이었어요. 김동식 경위 긴급 내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즉시 본청 감사관실로 출두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뒷좌석에 강민서를 봤죠. 강민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엔 승리감이 아니라 안도감이 어려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김동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서가 그를 바라봤죠.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하세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차갑지만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김동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갑 풀어드리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강민서의 수갑을 풀었죠. 수갑이 풀리는 순간 강민서는 손목을 주무르며 밖으로 나왔어요. 자유로운 손목의 감촉이 느껴졌죠. 군용 시계를 다시 한번 만졌어요. 김태훈 선배, 약속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전우에게 말했어요. 김동식이 차 키를 이재훈에게 던졌어요. 재훈아, 내가 운전해. 본청 가자. 네, 선배. 이재훈이 운전석에 앉았죠. 김동식이 강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체육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강민서가 거절했어요. 김동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서는 대답 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김동식과 이재훈은 순찰차에 올라탔죠. 차가 본청을 향해 출발했어요. 김동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정의를 저버렸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경찰청 본청에선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장실에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서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경찰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담당 과장이 보고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이 다 이 사건입니다. 언론 취재 요청도 폭주하고 있고요. 김동식 경위 당장 징계 절차 들어가세요. 그리고 박철민과의 관계 철저히 조사하고요. 서장이 지시했어요. 네, 긴급 체포영장도 청구하겠습니다. 수사과장이 대답했죠. 박철민과 조폭들 전원 긴급 체포하세요. 지금 당장 서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검찰청에서도 움직임이 빨랐어요. 담당 검사가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박철민 공갈, 협박, 폭행, 특수 협박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팀 출동하세요. 검찰 수사관 5명이 체육관을 향해 출발했어요. 체육관에선 방송 취재가 한창이었어요.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멘트를 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 사건이 발생한 복싱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폭들이 보호비를 요구했고 이를 막으려던 시민이 오히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카메라가 체육관 내부를 비췄어요. 최동욱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저 조폭들이 일주일 안에 4,800만 원을 내라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불 지른다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리포터가 물었죠. 네, 녹음 파일 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박철민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조폭들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형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 다 끝났어. 박철민이 허탈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거든요. 박철민입니까가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긴급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공갈, 협박, 폭행,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잠깐만요. 박철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조폭들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너희들도 공범으로 체포한다. 넷 모두 순식간에 수갑을 찼어요. 회원들이 환호했어요. 잘됐다. 드디어 정의가 이겼네. 방송 카메라가 체포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어요. 리포터가 긴박하게 멘트했죠.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용의자들을 긴급 체포하고 있습니다. 박철민과 조폭 넷 모두 수갑을 찼습니다. 전국에 이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박철민이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김경위, 김동식 경위가 우리 편이라고요.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하지만 수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죠. 김동식 경위도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당신 구해줄 사람 없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조폭들이 차례로 호송차에 실렸어요. 체육관 앞에 모인 시민들이 박수를 쳤죠. 잘 가라, 다신 나오지 마. 야유와 환호가 뒤섞인 소리였어요. 호송차가 출발하며 사이렌을 울렸어요. 삐용삐용,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최동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이수진이 윤지영을 안으며 울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회원들도 서로 포옹하며 기뻐했죠. 정우진은 노트북으로 속보 기사를 올리고 있었어요. 복싱장 조폭 긴급 체포, 정의 승리. 1시간 후 체육관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강민서가 걸어 들어왔죠. 회원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어요. 민서 씨 무사하셨어요. 최동욱이 제일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강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수진이 윤지영과 함께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 구해주시고. 윤지영도 강민서를 안으며 말했죠.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강민서가 윤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오늘 잘 버텼잖아. 정우진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저 체육기자 정우진입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민서가 명함을 보며 말했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요. 물론입니다.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정우진이 약속했어요. 잠깐의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정우진이 물었죠.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강민서가 짧게 대답했어요. 혹시 무술 전문가세요?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강민서가 인정했어요. 회원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특수부대요.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정우진이 메모하며 물었죠. 왜 전역하셨어요? 강민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손목에 군용시계를 만지작거렸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정우진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기자로서의 예의였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또 나서시겠어요? 강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약자를 지키는 게 제 의무니까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체육관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회원들이 다시 훈련을 시작했죠. 샌드백 소리, 발차기 소리, 활기찬 분위기가 되살아났어요. 강민서도 장갑을 끼고 샌드백 앞에 섰어요. 원투, 원투, 훅. 규칙적인 펀치가 이어졌죠. 바로 그때 강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여보세요, 강민서 전 소령이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해군본부 인사과였죠. 네, 맞습니다만 제독께서 전화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소령, 나 김철수 제독이야. 제독. 강민서가 놀라서 자세를 바로 했어요. 김철수 제독은 UDT 사령관이었거든요. 오늘 뉴스 봤네. 자네 참 대단하더군. 송구합니다. 제독. 송구할 거 없어. 자랑스럽네. 김철수 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자네 전역권으로 재조사 들어갔어.
5년 전 그 항구 작전 말일새 강민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조사요 그래. 자네가 규정 어긴 게 아니라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어. 작전 실패도 자네 책임이 아니었고. 강민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독 불명예 전역 취소일세. 명예 전역으로 기록 변경하네. 당장 시행하겠네. 김철수 제독의 목소리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자네 전후 김태훈 상사 말일세.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남긴 보고서를 찾았어. 거기엔 자네가 어떻게 민간인 12명을 구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더군. 강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훈이가 그래. 그 친구 마지막 말이 이랬다더군. 민서가 진짜 영웅이다. 제발 그걸 기억해달라고. 김철수 제독도 목이 메었어요. 자네 명예 회복일세.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제독 강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본부로 오게.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 전역 증서 수여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민서는 휴대폰을 내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훈 선배 고마워요. 최동욱이 다가와 물었어요. 민서 씨 무슨 일이에요? 우시네요. 좋은 소식이에요. 제 명예가 회복됐어요. 강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죠.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네요. 다음 날 오전 강민서는 해군 본부를 찾았어요. 5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죠. 정문을 지나며 경비병이 경례를 했어요. 강민서 전 소령 환영합니다. 강민서도 경례로 답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본부 회의실엔 제복 입은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철수 제독이 앞에 서 있었죠. 강민서 전 소령 입장. 강민서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김철수 제독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명예 전역 증서를 들고 있었죠. 강민서 소령. 5년 전 부당한 징계에 대해 해군을 대표하여 사과하네. 자네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네. 제독이 증서를 건넸어요. 강민서가 받아들었어요. 해군 UDT 특임대 강민서 소령, 명예 전역을 인정함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강민서가 경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독도 경례로 답했어요. 회의실엔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죠. 강민서의 옛 동료들이었어요. UDT 시절 함께 작전을 뛰었던 전우들. 민서 소령. 그들이 달려와 포옹했어요. 강민서도 그들을 안았죠. 오래간만이야 다들. 전우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우리 믿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고마워. 강민서가 눈물을 훔쳤어요. 김철수 제독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자네 전우들이 5년 동안 증거를 모았네. 자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말일세. 강민서가 전우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엔 진심 어린 우정이 담겨 있었죠. 정말 고마워. 다들 당연한 거지. 우린 전우잖아. 그들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5년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강민서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됐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엔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박철민과 조폭 넷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최동욱과 이수진, 윤지영, 그리고 체육관 회원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강민서도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며 모두 일어났어요. 착석하십시오. 박철민과 조폭들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얼굴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피고인 박철민 공갈, 협박, 특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죠. 피고인은 영업장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으며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박철민이 손을 떨었어요. 또한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피고인 박철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를 두드렸죠. 땅땅땅.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최동욱이 주먹을 불끈 쥐었죠. 드디어 끝났어. 이수진이 윤지영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안심이야. 박철민은 고개를 떨궜어요. 조폭들도 절망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덧붙였어요. 다만 피해자 강민서 씨의 정당 방위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오히려 시민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합니다. 강민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퇴정했고 박철민과 조폭들이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어요. 법정 밖에서 최동욱이 강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민서 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강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윤지영이 달려와 강민서를 안았죠. 언니, 나쁜 사람들 다 잡혔어요. 그래, 이제 안전해. 강민서가 윤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편 경찰청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김동식 경위가 징계위원 앞에 서 있었죠. 위원장이 결정문을 읽었어요. 김동식 경위, 직무유기 및 부패 행위로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결정합니다. 김동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김동식은 경찰 배지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래 입었던 제복을 벗는 순간이었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징계위원회 방을 나왔죠. 복싱 체육관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사건 이후 오히려 회원이 늘어났거든요. 강민서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체육관에 관심을 가졌죠. 특히 여성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도 강민서 씨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호신술 배우고 싶어요. 문의가 쏟아졌어요. 최동욱이 강민서에게 제안했어요. 민서 씨, 우리 체육관에서 여성 호신술 강좌 열면 어때요? 민서 씨가 강사로 말이에요. 강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약자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일주일 후 첫 여성 호신술 강좌가 시작됐어요. 20명의 여성이 체육관에 모였죠. 강민서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호신술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에요. 위급한 순간에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에요. 공포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강민서가 시범을 보였어요. 손목을 잡혔을 때 빠져나가는 법, 뒤에서 공격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실용적인 기술들이었죠. 참가자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강민서의 강좌는 대성공이었어요. 수강생들이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이제 밤길도 덜 무서워요. 제 딸한테도 가르쳐 줄게요. 만족스러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최동욱이 강민서에게 말했죠. 민서 씨, 청소년 대상 강좌도 열면 어떨까요? 강민서가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청소년 특별 강좌가 개설됐죠. 윤지영도 참여했어요. 강민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지킬 줄은 알아야 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예요.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용기 말이에요. 강민서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영이 손을 들었죠.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그럴 자격이 있어. 강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편 정우진의 기사는 언론상을 받았어요. 용기 있는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시상식장에서 정우진이 소감을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강민서 씨와 진실을 위해 함께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강서구에선 안전한 동네 만들기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최동욱과 주변 상인들이 주도했죠. 더 이상 조폭들의 협박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겁니다. 현수막이 거리에 걸렸어요. 강민서도 캠페인 홍보대사로 참여했어요. 캠페인 효과는 컸어요. 주변 상인들이 용기를 얻었거든요. 다른 조폭들도 이 동네에서 발을 뺐죠. 저기 강민서 있는 동네야, 건드리면 안 돼 소문이 퍼졌어요. 강서구는 점점 안전해졌죠. 3개월 후 강민서는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학교, 기업, 지역센터. 용기와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강민서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주말마다 강연을 다녔죠.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서셨어요? 강민서가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외면하고 후회하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죠.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순간이 와요. 불의를 보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강민서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에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인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강민서는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내줬어요. 6개월 후 강민서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어요. 복싱장의 영웅, 강민서 제목이었죠. 방송국에서 섭외가 왔을 때 강민서는 고민했어요. 제 얼굴이 나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감독이 설득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엔 사건 당시 영상, 회원들의 증언, 전우들의 이야기가 담겼어요. 특히 김태훈 상사의 마지막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죠. 강민서 소령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규정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한 군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방송 후 강민서에게 연락이 쏟아졌어요. 옛 전우들, 군 후배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용기 얻었어요. 저도 행동하겠습니다. 감사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죠. 강민서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어요. 1년 후 복싱 체육관은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회원이 100명을 넘었죠. 최동욱이 체육관을 확장했어요. 민서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강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윤지영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체육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조교가 됐죠.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어요. 강민서가 윤지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고 있어. 내 안에 이미 영웅이 있어. 이수진도 체육관 운영을 돕기 시작했어요. 여성 회원들의 상담을 맡았죠. 민서 씨가 제 삶도 바꿨어요. 이젠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체육관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됐어요. 어느 가을 저녁 강민서는 체육관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손목에 군용시계를 바라봤어요. 시간은 저녁 6시 30분. 전후 김태훈이 전사한 시간이었거든요. 태훈 선배, 잘 지내고 있어요. 선배가 남긴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강민서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약자를 지키는 게 우리 임무라고 했잖아요.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전우의 대답처럼 느껴졌죠. 아래에서 훈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땀 흘리며 샌드백을 치는 소리, 스파링하는 소리, 웃음소리. 생동감 넘치는 소리들이었어요. 강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평화구나.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구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동욱의 문자였죠. 민서 씨, 내일 청소년 특별 강좌 준비 부탁해요. 신청자가 50명이에요. 강민서가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할게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였어요.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죠. 계단을 올라와 강민서에게 보여줬어요. 민서 씨, 기사 나왔어요.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평범한 영웅, 강민서의 1년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는 강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기사네요. 민서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정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특히 강민서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시민들이 용기를 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래요. 강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영웅이에요.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거. 정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강민서와 정우진은 옥상에서 내려왔죠. 체육관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늦은 시간까지 훈련하는 회원들, 호신술을 배우는 여성들,
농담을 주고받는 청소년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최동욱이 강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민서 씨, 다음 주에 지역안전협의회 회의가 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물론이죠. 강민서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강민서의 새로운 임무였어요. 밤 10시 강민서는 집으로 향했어요. 거리를 걷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강민서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다큐멘터리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여성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죠. 제가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 냈어요. 민서 씨처럼 외면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강민서가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죠. 집에 도착한 강민서는 거실 서랍을 열었어요. UDT 시절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꺼냈죠. 김태훈 상사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강민서가 말했어요. 선배, 우리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불의에 맞서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있겠죠. 강민서는 그들 모두를 응원했어요.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윤지영이었죠. 언니, 오늘도 감사해요. 내일 체육관에서 봐요. 강민서가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고마워. 잘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강민서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어요. 호신술 강좌, 청소년 상담, 저녁 훈련,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여성. 모두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강민서가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영웅의 의미는 바뀌었어요. 화려한 무술이나 극적인 전투가 아니었죠. 매일 약자를 지키고 용기를 나누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강민서는 매일 그 길을 걷고 있었죠. 복싱 체육관의 불빛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샌드백을 치고 누군가는 호신술을 연습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용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강민서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죠. 여러분, 폭력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일 때 한 사람이 고개를 들면 세상은 바뀝니다. 강민서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게 우리 모두를 영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복싱 체육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려움에 물러섰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불의가 보이면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강민서처럼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